네,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에 투자했던 필승 코리아 펀드, 이 펀드가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예, 근데 이 펀드 투자에서 거둔 수익금에다가 5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5천만 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 보도가 됐는데요. 홍 대표님, 이 소위 그 소부장 펀드에서 90% 수익을 올렸다. 이건 펀드 수익치고는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예, 그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종목들을 모아놓은 종합 주가 지수죠. 예. 이 종합 주가 지수가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어허. 제가 이제 가입하신 날 주가를 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네. 50%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펀드 수익률이 90%였으니까 어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펀드였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펀드의 그 이제 기준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예.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구성 종목들 비중에 따라서 네. 그 펀드를 우리가 오늘 환매하게 될 때 얼마를 받을지 돌려받을지를 측정해주는 기준가를 보여주는데, 예. 잠깐 그 지난해 3월에는 역시 이 펀드도 좀 손실을 보다가 특히 연말 다가오면서부터 점점 더 수익률이 커졌던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예. 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서 펀드 내역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삼성전자 비중이 26%. 아하. 예, 역시.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의 예. 세계 넘버 2에 지금 도약하고 있죠. 네. 4%. 그리고 삼성 SDI가 4%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소부장이라는 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재, 부품, 장비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많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네.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통신 업종들과 소재 산업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서 나타났던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예, 얼마 전에 4만 원대, 3만 원대 있었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이게 주가가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3배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통신 기업들의 비중들이 높은 펀드의 특성을 타고 네. 코스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필승 코리아 펀드는 삼성전자 등 정보통신 기업의 그 대기업의 높은 수익률에 힘입은 바 크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다시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뉴딜 펀드, 여기서도 과연 그런 높은 수익이 올려질지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소부장 펀드, 뉴딜 펀드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연동되는 이런 펀드로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뉴딜 펀드라는 이름이 붙으면 벌써 그렇죠. 정부 정책 당국이 이제 향후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대부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한때는 우리 수익률 보장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 있었죠. 있었죠. 그 논쟁이 막 있었죠. 예, 뭐 다행히 이제 그때 우려는 좀 완화됐습니다만, 네.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펀드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이름에 벌써 뉴딜이 아하. 들어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 네. 이 펀드 보유 종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네이버가 9%, 그리고 다나와라는 검색 비교 사이트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나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비교도 하고, 뭐 최근에 정보통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살 때 많이들 아하. 보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고요. 여기 네. 또 한솔케미칼, TY홀딩스 뭐 등등 이런 그 종목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부터 아까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가 네. 일반적인 펀드라면, 이 뉴딜 코리아 펀드에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그리고 인터넷 등등 한국 경제의 어떤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되는, 또는 정부 정책 당국들이 좀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네. 이런 산업의 펀드들이 대거 투자되어 있는 아하.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펀드, 뉴딜 펀드다 또는 뭐 필승 코리아 펀드다, 소부장 펀드다 이런 것들은 소위 정책 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 테마가 요새 새롭게 등장한 건가요? 과거에도 있었나요? 풍력 테마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폭력 테마. 전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건 좀 낯선 이야기인데. 예, 그 2009년에 주식 시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테마가 바로 그랬나요? 풍력 테마 또는 신재생 테마라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아주 그 필승 코리아 펀드가 너무너무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 더 예. 나가서 뉴딜 펀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펀드들 네. 기준가를 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아요. 아,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왜 잠깐 이제 오늘 정책 테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풍력을 꺼냈냐면, 이 풍년 잘 안 됐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재밌는 보고서 하나를 이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2009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돼서 정책 당국도 적극적으로 밀고 특히 그때 오바마 행정부 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때 유명한 히트책 혹시 코드 그린이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코드 그린이요? 예, 토마스 프리드만이 썼던 음. 그 풍력을 비롯한 각종 신재생 테마 에너지가 어허.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고 이쪽에 전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음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어허. 중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세계적인 테마였습니다. 이게. 아. 그러면서부터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모 증권사의 제목이 왜 풍력 시장에 열광하는가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이제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SNC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동국 SNC 그리고 태웅, 네. 현진소재 등등 뭐 이런 기업들이 장안의 화제였고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근에 다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뒤 10년에 걸쳐서 강하게 한 3배, 4배씩 오르고 그 뒤 2010년, 11년을 고비로 해서 이제 10년을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낮아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 이 말씀이요? 예, 다시 이제 뭐냐면 특히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예. 테마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뉴딜 펀드에 또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테마가 이제 막 들어가지 그게 않습니까? 올라오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이 좋은 회사들 제가 이름만 해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 회사 이름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네. 왜 그랬나?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이 뒤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막 $140, $150까지 배럴당 $140, $150까지 올라가니까 이 어떤 뭐 태양광, OCI를 비롯한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더 나가서 원자력 발전 이게 세 가지 테마였는데 이런 테마들이 전부 부각이 됐던 이유가 그 비싼 석유를 쓰는 바에야 친환경이면서 정부 정책 당국 오바마 행정부가 밀어주는 예. 그리고 세계가 이쪽으로 향해서 전부 다 예. 움직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 셰일 오일 혁명이 벌어지면서 기름값이 푹 떨어지니까 예, 뭐 굳이 얼마 전 뭐 비싼 마이너스까지도 대체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크로스 또는 뭐 손익분기점 유가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낸 재생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력이라든가 각종 동력원들이 예. 그 기름을 이용해서 원유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그런 단가에 비해서 도달하는 역전하는 시기들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아하. 그때 유가 빠져버리니까 예. 이 시기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도달 어렵고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네네. 이로 인해서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꿈들 불안. 투자 예. 규모가 축소됐죠.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풍력과 OCI를 비롯한 태양광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 정부 정책 당국 또는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세계 정말 유수의 국가들이 모두 이쪽이 바람직하고 성장 탄력이 높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니까 다 투자를 시작했죠.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는 정말 기대대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 베란다부터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방방곡곡에 설치했죠. 네. 지금 태양광 그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가가 10여 년 동안 힘들었는가? 살펴보면 공급 과잉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또 유럽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 너도 나도 한국 기업들이 다 아니까. 다들 뛰어들고 또 이 산업이 너무나 미래가 밝아 보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이거가 문제가 이건 거죠. 우리 정책 당국을 비롯한 세계의 그 수많은 그 석학들과 뛰어난 싱크탱크들이 한 목소리로 다 이 산업이 제일 밝아라고 말할 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공급 과잉의 시작점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이게 예.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도 되고
정말 이거 막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 네. 이게 운까지 따르고 능력이 따르면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인데 비해 네. 투자가 이게 굉장히 올바른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누구나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만장일치를 하게 되는 순간 네. 이런 걸림돌들이 나오거나 음흠. 더 나가서 이런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음. 공급 과잉의 문제들이 속출하는 경우 테마가 네. 당장은 좋지만 그 뒤 지속성을 가지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상당히 좀 완화된 표현을 써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09년 풍력, 2010년 태양광 이런 정책 테마 정부 주도라든지 어떤 사회 전체적인 바람이 불어서 이루어지는 테마 펀드라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키고 위험해질 수 있다. 장기간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뉴질 펀드라든지 그린 뉴질 펀드라든지 계속해서 시도되는 정책 펀드들 어떤 점검, 어떤 보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저는 예전에는 정부 정책 당국이 주도하는 산업 정책, 어떤 산업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가 밝다. 이런 정책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네. 또 그 뒤 80년대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배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성공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는 인정하자. 뭐냐 하면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가진 정보와 민간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못 가던 시절에 맞아요. 정부가 훨씬 더 뛰어난 우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좀 그런 면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단기의 성과를 내고 이쪽이 맞아라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네.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게 맞아. 이 길이야라기보다는 이런 첨단 미래가 밝아 보이는 산업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네. 또는 R&D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창업을 쉽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뭘까? 이제 저도 모 스타트업에 자문을 좀 요새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왜 그런가 싶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취업률이 낮아서 지금 사람이 이번에 넘치는데. 특히 고용 동향 보고서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네. 2030 취업난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간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자 모임이라든가 또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그 채팅이라든가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걸 서비스를 통한 미팅들을 하는데 네.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걸 보고서 너무 기가 찼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경영, 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등의 전공자의 졸업자들은 그 향후 10년간 공급 과잉이 경영 경제가 12만 명, 중등교육이 7만 8천 명, 사회과학이 7만 5천 명. 이게 예전에 나온 산업별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전공별 수급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금 정부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을 치는 산업이 있습니다. 기계금속 7만 8천 명, 전기전자 7만 3천 명, 건축 3만 명, 화공 3만 명, 농림수산 2만 6천 명. 이공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너무 빨리 변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보통신혁명을 한국만큼 이렇게 빨리 더 나가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조선 요새 특히 세계 수주 1위로 다시 올라섰잖아요. 네. 조선이라든가 또 최근에 다시 또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정유업종들 주가도 좋습니다. 네. 뭐 건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데 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우리나라의 인력 공급의 구조는 교육과 인력 공급 구조는 아직 못 따라간다. 예전처럼 돼 있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쪽의 경영 구조 조정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잠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또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들의 평균 연령들이 30대 이하의 비중들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되고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교수님들의 비중들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왜 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여러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이 너무 빨리 바뀐 것.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인력 특히
신생아 숫자가 지금 30만 명대, 20만 명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네. 미래에 레드크로스 현상이 입학할 일어났죠. 학생들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사망자와 신생아 출생 아동의 역전되고 역전이 있죠. 벌어지면 예. 인구 감소의 시대가 왔는데 그에 비해 우리 교육 시스템들은 더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더 나가서 학과별 정년도 정년이지만 정원의 조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럴 어렵죠. 때 제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 생각해 볼 때 교육 부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 우리 아까 네. 오늘 소부장 테마 예를 예. 들어서 뉴딜 테마 쪽에 우리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와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 산업으로 투자하세요 또는 주식 펀드도 가입하자 이것도 좋지만 예. 분위기를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가 그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자원이 없는 나라 자원 빈국에 유일하게 그래도 풍부한 자원이 열정이 있는 뛰어난 노동력들이었는데 이거 미스매치가 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예. 더 나가서 우리 정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문송합니다 소리 이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책 테마 특히 정부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형태로 특정 산업을 시장에서 이렇게 부흥해서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접적인 인센티브 정도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대신에 빨리 변화하고 특히 많은 새로운 인력 공급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좀 인력과 기술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연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 더 재교육까지. 재교육까지 포함해서. 예. 네. 지금 뭐 그린 뉴딜 펀드 그 자체도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깊고 좀 더 장기적인 근본적인 말씀 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하시는 분들 많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